오늘 예정된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 보고 아마 이후에 참석을 하실 걸로 보고 그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공직자 동문 모교 초청 안녕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였습니다.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외협력본부의 본부장 계시는 황윤환 본부장부터 이 행사에 대한 취지의 말씀과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황윤환입니다. 저희가 밖에서 우리 중앙대학의 이름을 빛내고 계시는 여러 공직자 동문님들을 초청해서 더욱 힘내시고 더욱 우리 대학을 빛내주십사 하고 학교에서 모시라는 총장님의 지시를 받고 날짜를 정했습니다만 아마 오늘이 공직에서 노을토가 돼서 원래 예정돼 있던 100여 분께서 아마 늦어지시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일로 못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이 행사가 끝날 즈음이면은 아마 다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먼저 주최한 당사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분께 올리면서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신 분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저희가 믿고 더욱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공직자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저희 오늘 행사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100개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모교는 그 초석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중앙가족 전체가 의기투합해서 한 마음으로 새로운 중앙공동체를 만들고 그 저력을 가지고 학교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총장님의 교육 방침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직능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문 간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흩어져 있던 우리 동문이 하나가 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로서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기업 경영자 동문, 교수 동문, 법조인 동문, 평통자문위원 동문 등 다양한 직능별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박범은 총장님께서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제일 먼저 오늘 여러분 공직자 동문들을 모시고 모교 방문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공직자 동문 초청 행사는 2002년 5월 14일 모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제2회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3년 5월 31일에 2회 행사를 거쳐서 오늘 제3회 초청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공무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회 최고 엘리트들로서 국가의 발전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교 동문 중에서 약 2천여 명의 동문들이 공직에서 국가 행정을 위해서 앞장서서 한 축을 이루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모교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여러분 동문님들을 모교로 초청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같은 공직에 계신 동문님들 간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드리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보를 나누시고 친목을 도모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교는 이제 세계 속의 중앙으로 급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새로운 창조와 조화를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서 비상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학교에서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모교에 대한 보다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장님께서 안녕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날씨도 좋고 또 토요일이고 해서 아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동문분들께서 스케줄이 바뀌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이런 토요일보다는 평일 저녁 조용한 시간에 모시거나 아니었으면 우리 공직자 동문 가족 여러분들을 다 한번 초청을 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대형역 본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이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오늘 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저희로서는 소중하고 또 저는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이 된 처음으로 우리 공직자 동문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와주신 분들에게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뭐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중앙대학교 출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런 동문분들을 그동안의 대학에서 너무 소홀히 모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주 오시라는 것도 힘드신 일이고 또 그리고 근래에서는 대학에서 자주 오시라고 하면 자꾸 발전국이나 내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조그마한 힘이라도 마음이라도 서로 보태자. 그리고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내 모교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서로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자. 이러한 목적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오셨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마 대외국에서 재미난 그 연희 프로그램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즐겁게 대화 나누시고 또 서로 모르시는 분께서는 서로 좀 인사를 하셔서 우리 동문들이 공직에 계시면서도 서로 좀 자주 연락하시고 한 식구로서 어쩔 수 없이 하긴 뭐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만 좀 이러한 기회라도 좀 함께 만나보자. 이것이 가장 귀중한 아마 목표라고 소중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금 사학은 전쟁 중입니다.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정책적으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뭐 중앙대학도 이미 1차, 2차, 3차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미 입학정원 110명을 줄이고 그리고 안성과 서울의 유사학과를 통폐합시켜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반대하고 총장실로 막 찾아들어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힘은 없습니다만 키도 작고 그렇습니다만 절대 그런 데 구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못해낸 구조조정 1차 구조조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도 영국 중심 대학, 타 대학에 드시지 않는 대학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병의원들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소원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NBS 부회장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문도 아니고 공직자 동문들을 또 처음으로 우리 박범근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동문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동참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안타깝게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KBS에서 3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만 KBS라면 공직자이고 또 어떤 면에서 공직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그 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많은 우리 공직자 동문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모교 당국에 조금 더 힘이 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직자 동문은 중앙의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앙의 중앙 중에 와주신 여러분들은 또한 중앙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공직자 동문 가운데서 와주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모교회가 남달리 추천한 그런 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또 조금 전에 우리 대외협력공장이신 황민원 교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모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와보셨으면 학교의 변화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없던 산등성이었었고 한때 추천단 교수연구동 또 이바트 실내체육관 또 이 밖에 바로 요 밑에 15층짜리의 그 법학관을 새로 짓고 해서 그야말로 먼저 총장이신 박명수 총장 또 신임 총장이신 박봉 총장 모교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와주신 여러 동문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태 주셔야만이 우리 모교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와주신 그 갸륵하신 마음과 같이 모교의 사랑 또한 갸륵하게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가 중앙인이 하나 되고 또 공직자 동문이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그 마음으로 우리 모교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나 부산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각 부서에 또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소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3부에 식사하시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소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시간 관계에서 제3부에서 말씀을 듣고 소개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수세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제2부 행사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웨스콘을 통해서 잘 보셨으라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의 비뇨기과 역학과
김세철 원장님부터 명사특강 남성의 용화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강의의 자료는 배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김세철 원장님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장을 역임하시고 대한구림학회 회장, 그다음 중앙대학교 현재 의료원장, 그다음 중앙대학교 병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대한여성건강연구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 성의학회 회장, 2005년 세계 남성과학회 학술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의대학 비뇨기과에 근무하는 김세철입니다. 먼저 오늘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목요 방문이나 행사에 여러 가지 초청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드릴 내용은 중년 남성의 건강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이가 50이 넘다 보면은 이 달력의 나이하고 자기 그 생물학적인 나이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55살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달력의 나이는 59이지만은 생물학적인 나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 40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나이는 59이지만은 실제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는 70세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력의 나이를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기능이 오세요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능이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넘게 되면은 개인차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기능 장애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특별한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지만은 이와 같이 일찍 쇠약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는 상당한 장애를 안고 살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73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 65이라는 이야기죠.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8년 동안은 모두 다 이런저런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하에 우리가 이 기간을 단축하느냐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학적으로 15년 단위로 끊고 있는데요. 30세까지는 성장하는 기간이라고 했을 때 남자는 30세가 넘으시면은 이미 쇠퇴되는 다운 커브를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0세에서 45세 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직장이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일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증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자기의 그 건강을 믿기 때문에 근육이나 골격의 건강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히 말이죠. 이러한 운동 부족에 빠지게 되고 또 저녁에 휴식 자리가 많기 때문에 칼로리 과다 섭취가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제때제때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이라죠.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고 담배와 술, 산업미연, 차량미연 등의 노출됨을 해서 여러 가지 독소를 흡수하게 되고 결국은 운동 부족과 칼로리 과다해가지고 체중이 인물이 되면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5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죠. 45세에서 60세가 되면은 드디어 지난 15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되죠. 다시 말해서 신진대사의 변화가 나타나서 인체에 아주 더러운 유리 기가 나타나고 빠지게 되고
결국은 노화 방지 능력이 약화되면서 차라리 과다섭취해야 하는 대사증후군,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당뇨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만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왜 늙느냐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유리산소, 인체에 아주 독한 유리산소가 체내에 축적되면서 늙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이죠. 그러나 들이키는 산소의 한 2 내지 5%는 인체에 아주 괴로운 독성 산소로 바뀌어버립니다. 때문에 그 깊은 산속에서 동화 갖고 있는 스님도 늙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 30세가 넘었으면 이러한 유리산소의 축적에 따라서 쇠퇴가 되는데 가장 표적 장기라고 하면은 내분비기관입니다. 뇌에 가면은 뇌하수체라고 있죠. 거기 오면은 갑상선, 부갑상선 있죠. 그 내려가면 부식이 있고, 그 내려가면 여성인 경우에는 난수가 있고, 남성인 경우에는 고환이 있죠. 이와 같은 내분비 기관이 가장 표적 장기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DHEA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아틀란타 올림픽 대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DHEA를 마시면서 정력제로 착각하고 이렇게 사왔죠. 이것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남녀 평등하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고환에서 생산되는 이 남성 호르몬 보십시오. 만 30세를 정점을 해서 나이에 정점을 해서 해마다 평균 1%씩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됩니다. 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 보십시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 하더라도 이와 같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이러한 유리산소의 축적에 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감소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천식, 암혈mal증 이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그러한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한 15% 정도 더 감소하게 되죠. 비만증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흡연과 음주 또는 스트레스가 연속되면은 정상적인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한 15% 더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 인체에서 3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갖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생산될 때가 남자 나이로 17살에서 18살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한창 많이 생산될 때이기 때문에 집에 학생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종아리 만져보십시오. 아주 단단합니다. 그처럼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 근육이 탄탄하단 말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뼈와 근육이 튼튼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많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가지고 종아리를 만져보면은 아주 물렁물렁해지겠죠.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보다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남성 호르몬 부족이 하는 근육의 약화를 운동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골다공증은 여성한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여성에 생기는 골다공증보다는 한 10년 늦게 생기지만은 여성에서 생기는 골다공증의 한 2분의 1 수준 내지 3분의 2 수준에서 남성에서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 호르몬 부족에 가지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의 골다공증보다도 남성의 골다공증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대퇴골 골절과 같은 이러한 노인성 골절 환자는 남자한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률은 남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에, 부러진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발생 빈도는 여성보다 좀 낮지만은 더 위험한 골절 환자는 실제로 더 많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말이죠. 이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정신 활동에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싶고 운동을 할 때 이기고 싶고 공부를 할 때 1등을 하고 싶고 사업을 성공하고 싶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의욕이 생기도록 욕구가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죠.
젊었을 때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을 대신해 가지만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많은 남성분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사에 소극적이고 안전한 일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신활동에 아주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죠.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서의 불안정 때문에 그만 쉽게 어떤 일에 슬퍼하고 쉽게 기뻐하고 말이죠. 감정의 기복이 들쑥날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특히 말 조심하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뺏긴다 그러죠. 그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가지고 마음이 안정 상태를 잃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이성을 봤을 때 성적인 욕구관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다. 남성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뭐 치마만 돌렸으면 그만 아랫도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나 50이 넘고 60이 넘었으면 웬만한 여자를 봐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남성 호르몬이 감소했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적극성과 공격성이 없습니까? 여성은 이성을 봤을 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와 같은 여성으로 하여금 정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 남성 호르몬입니다. 왜 여자가 사랑을 할 때 남자들보다도 공격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냐면은 또 왜 어떤 일을 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못하냐면은 여자가 생산해내는 남성 호르몬의 양은 남자가 생산해내는 남성 호르몬의 양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아무리 사랑을 열심히 해도 남성 호르몬 생산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결코 남자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성 호르몬이 정신, 신체, 성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이가 들면 감소하면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쇠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자와 남자가 쇠퇴하면서 큰 차이를 이루는 것은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45세에서 55세 10년 사이에 갑자기 생산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0세부터 60세 죽을 때까지 1%씩 서서히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자처럼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일은 없죠. 때문에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요. 근데 서서히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신체적인 쇠퇴 현상이 조금씩 진행되니까 본인이 못 느낀다는 이야기죠. 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은 식은땀을 흘리고 안절부절하는 갱년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와 같이 10년 동안 갑자기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만삭이 된 여성의 배를 보십시오. 산더미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를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버리면 여성들이 통증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배는 산더미 같은데 아무도 아프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 희작거리고 눕고 앉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배가 서서히 늘어가지고 통증이 없듯이 남자의 갱년기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인 줄 알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보스도 치고 담배 피우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감소해가지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성기능과 배뇨기능 두 군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쇠퇴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나이에 그 정도 수준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병적인가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환자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기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성욕이죠. 아무리 이렇게 양립이가 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당기지 않으면 반응이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성적인 욕구가 성충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제가 이야기드렸죠. 근데 남자들한테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시청각적인 어떤 노출에 자극을 받았을 때 가장 강력한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청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남자들은 쉽게 습관화되는 버릇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예쁜 여자라더라도 한 1년 반 내지 2년 지나면 자극으로서 별로 작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쿨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쿨리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인과 대동하고 농장에 시차를 갔죠. 갔을 때 부인 따로 대통령 따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부인이 닭장 앞을 지나다 보니까 닭이 조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시차를 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앞을 스치다 보니까 아직도 닭이 조미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수탉이. 그래서 수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갈 때 보니까 조미를 하는데 저 수탉이 그 수탉이냐 하니까 수인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인께서 수인을 보고 돌아가거든 각하께 꼭 이 이야기를 전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수인이 대통령께 연구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쿨리 대통령이 듣고는 그러면 그 수탉이 똑같은 암탉하고만 그렇게 오랫동안 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 마리하고 같이 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꼭 연구인한테 가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쿨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닭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암탉한테 갖다 놓았을 때, 발전기에 대해서 갖다 놓았을 때 절대로 두세 번 이상 안 합니다. 조미를. 그러나 여러 마리를 갖다 놨으면 죽는 줄 모르고 앉았어요. 그게 수컷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은 그 반응이 남성의 성기에서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남자의 성기를 볼 때 이 왼쪽으로 돌출된 부위 있죠. 이것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돌출된 부위만큼 몸속에 또 있습니다. 2분의 1밖에 못 본다는 이야기죠. 이 음경을 해부학적으로 분리하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빨갛게 염색된 것을 우리가 요도 해면체라고 해가지고 그 요도가 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요도를 보호해주고 요도를 영양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옆에 보면은 갈색으로 염색된 부위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음경 해면체라고 그러는데 요도 해면체는 하나밖에 없지만 음경 해면체는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두 개가 있고 몸 바깥으로 돌출된 부위에서는 양측이 서로 접하고 있지만은 몸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두 부위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요. 골반뼈를 가심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경 해면체가 남자들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발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부위죠. 여러분들이 발기된 성기를 위에서 눌려보면은 눌린다고 밑으로 쑥쑥 기어 들어가지 않죠. 이유가 뼈를 가심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밀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눌리다 보면은 꺾어지면서 부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뼈는 없지만은 실제로 음경골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뼈가 부러지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딱 하면서 부러집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음경을 횡단면을 보면은 뼈가 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빨갛게 염색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도 해면체라는 것이 그 속으로 요도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음경 해면체가 있는데요. 이게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런데 그 속을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죠. 발기 조직은